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기와 교육심리학 제7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이것도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동기는 주어지는 보상의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먼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 행동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내적인 이러한 보상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외적 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역시 동기 역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욕구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어떤 즐거움을 내가 맛보게 됐다 했을 때, 이것은 내적이고 개인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즉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 동기를 내재적 동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인식되고 알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해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공부와 관련해가지고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스스로 공부하니까 그 다음 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 것을 공부하니까 또 이거구나 하고 성취감과 만족감 이런 것을 얻게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이 학습 활동 자체를, 공부하는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너 공부해라, 너 왜 그렇게 공부하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을 강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 학습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뭐 공부를 해라, 너 공부하면 뭐 해줄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내재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처럼 그 마음속에서 더 공부, 그 다음의 단계 무엇일까? 오늘 요만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욕구,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것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흥미, 그 다음에는 호기심, 또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만족감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재적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 동기로 동기화된 이러한 사람은 공부하는 학습 활동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는 학습을 강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외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어떤 공부를 성취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또 공부를 뭔가 이루지 않았을 때,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나 또 처벌, 이러한 것들로 유발되는 어떤 동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 싫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 이것은 바로 외재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이러한 사람은 활동 그 자체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져다 줄 이런 그 보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칭찬해 주겠지, 또 어떤 보상이 오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활동 그 자체는 재미가 없습니다. 칭찬 듣고 그리고 인정받고 상 받는 그 재미로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 외재적인 동기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특정한 행동이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것인지 혹은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것인지는 어떤 활동을 하는 원인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공부를 하는가, 이 활동을 하는가, 이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원인의 위치가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의 내부에 있는가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로너라고 하는 이 교육심리학자는 내재적인 동기 유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 활동 과정에서 다음 4가지의 내재적인 동기 유발에 힘을 써야 된다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재적인 동기 유발을 위해서 어떤 것을 힘쓰라고 했는가? 학습의 의욕입니다. 첫째,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가? 또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어떤 것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또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때 그 다음에 것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 의욕을 조장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브로너가 말하기를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해주라 그랬어요. 다른 학생들과 이 협동하려고 하는 이 그룹 활동이나 또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도 혼자 하기보다 이렇게 그룹 단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학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 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하면서 자기 방식을 얘기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발표를 들으면서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잘 안 됐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그 속에 이 본질적인 충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공부하고 싶은 이러한 충동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브로는 호기심 유발과 확실한 것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하라. 호기심을 먼저 유발시켜주라. 호기심을 유발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확실한 것에 대해서 탐색을 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H2O 하게 되면은 이 수소 하나에다가 산소 2를 플러스 시키게 되면은 제가 실수했어요. 이 산소는 수소와 갑자기 생각이. 자, 이 두 가지가 합쳤을 때 이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H2O가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예, 물입니다. 물은
수소 하나와 산소 둘이 합쳤을 때, 수소 하나와 산소 둘이 합쳤을 때 이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H2O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소 둘과 수소 하나가 합쳐서 물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서 호기심을 유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확실한 것에 대한 탐색을 해 들어가도록 하라. 그럴 때 내적인 동기 유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브루너는 능력 향상에 대한 충동을 일으키게 하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어떤 학생이 능력이 상당히 연약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넌 할 수 있다 하면서 격려하게 될 때, 이 학생은 자기 능력이 지금까지 자기는 난 이거 50%밖에 안 돼 하지만은 선생님의 칭찬과 지지를 받게 되면은 70%, 100%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충동을 주도록 해라 했습니다. 브루너의 그 교육 심리를 보게 되면은 브루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교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지 학생들로 하여금 이 동기유발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이 강의법과 또 학습법,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교육심리학자입니다. 자, 바람직한 교사의 동기유발입니다. 교사는 그 상황, 현재 학습하는 그 상황,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 자기는 가르치고 학생들의 그 상황, 그리고 또 과제의 성격, 이것은 어떤 과제인가, 또 이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다음에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어떤 이점이 있는가, 또 여기서 이 과제를 통해서 다음에 내가 수행한 이 과제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제의 성격, 그 다음에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 학습자는, 이 학생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혹시 ADHD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한번 마음 먹으면은 끝을 보고 마는 학생인가, 아니면은 아이가 좀 조급증이 있는 아이인가, 인내심이 약한 아이인가, 인내심이 강한 아이인가,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동기 유발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외재적인 동기, 칭찬이나 상이나 벌이나 이런 외재적인 동기가 적절한 수준에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이르렀다 생각되면은 더 이상 외재적인 동기유발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 동기유발을 가질 수 있는 내적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유발은 저학년 때지,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이 외적 동기유발은 오히려 내적 동기유발을 받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외적인 동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적 동기유발을 받도록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죠.
이것과 아주 흡사한 심리적인 현상을 이 알포트는 기능적인 자율이다. 기능적인 자율이다. 그랬어요. 기능적인 자율이라는 것은 한 아동이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뒤에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독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하니까 상이 필요 없어. 아빠 나 상 안 줘도 돼. 나 그냥 이 내용이 너무 좋아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도하거나 또 앞으로 어떤 한 그룹을 맡아서 이끌어가거나 또 학생들을 가르칠 그러한 입장이 되게 될 때 학습자를 위한 동기 유발의 방법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한 전략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먼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주라. 공부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해주라. 그 다음에 학습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라.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오늘 단어 5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1시간 안에 이 단어 5개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눈으로만 외우지 말고 직접 써봐라. 라이딩 해라. 라이딩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눈으로 스킹보다는 오히려 라이딩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단어 5개를 이렇게 1시간에 5개를 외우도록 이렇게 목표를 정해줍니다. 목표 없이 그냥 너들 이거 한번 외워봐 하게 되면 애들이 이건 외워도 그만이고 안 외워도 그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딱 목표를 정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주라.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펜을 좀 끝낼게요. 자, 우리가 한문을 가르칠 때 문자를 이렇게 이걸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집에 이 문이 있는데 이것이 이 문자는 바로 이 집의 이 문에서 따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 흥미를 유발해 주라. 또 사람 인자는 우리가 왼쪽으로 이거 한 사람 또 이거 한 사람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지탱해 줄 때 사람은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하와라고 하는 여성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이러한 그 호기심을
유발해주고 호기심을 자극해주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동기 유발에는 첫째는 내적인 동기 유발을 위한 그 전략을 먼저 세우는데, 내적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이 학과를 내용 있는 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학생들의 눈과 학생들의 귀를 하나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 어텐션하고 이렇게 어텐션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얘기나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오늘은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선생님이 저러시는가 하고서 흥미를 갖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목표를 세우는, 그 다음에는 학습자라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해주라. 이걸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내일은 어떤 것이 나올까? 하는 그 호기심을 자극해주라. 자, 이렇게 될 때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적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첫째, 성공감이나 야, 이거 성공했다, 내가 이거 이루었다, 이거 해냈다 하는 성공감 혹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라. 아이가 숙제를 학생들이 해왔을 때 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해주라. 칭찬해주고, 야, 너 대단한데 좀 더 어려운 것들은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과 벌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라. 적절하게 상과 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쟁과 협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라.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고 또는 서로 협동해 나갈 수 있는, 협동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학습 효과가 있고 경쟁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과 협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게 하라. 이건 내가 이거 한 것이 정말 별 5개를 받을 정도로 잘했는가, 아니면 이거는 별 하나밖에 못 받겠다, 스스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일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단에 섰을 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눈과 귀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심장 전체가 선생님을 향하도록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어텐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마음, 심지어 그들의 영혼까지도 나를 향하게 할까? 주의 집중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는 2가지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제공해서 그들이 선생님이 제공한 그 정보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또 정보를 주라는 겁니다. 2개를 동시에 주게 되면은 학생들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정신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어린 학생들은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주의 집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상담실에서 그 성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할 때는 몇 분요? 50분을 합니다. PPT 미니트를 해요. 그러나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45분을 해요. 국민학교 학생들 40분입니다.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각각 다른가? 어린들 다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르고 국민학교 학생들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른가? 그것은 어른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 넘게 되면 해이해져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자꾸 생각이 이렇게 분산돼요. 그래서 50분을 정해놨습니다. 마음이 헛갈리고 분산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상담의 효과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50분 딱 하고 그것으로 됐지? 그걸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학생들에게 줬다 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도 주의 집중이 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를 주게 되면은 주의 집중하기 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도구들, 다시 말해서 어떤 지도나 칠판이나 또 OHP 아니면 또 이런 프로젝터 또는 실험 도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버벌 메시지만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고등학교 들었으면서 시청각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랬는데요. 시청각이 왜 필요한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눈과 귀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떨 때는 이 판을, 오늘은 제가 이 노란 바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오늘은 또 컬러가 변했네 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글씨체도 그래요. 전 이 글씨체, 이 고딕체를 선호하고 있는데 왜냐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고딕체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고딕체가 딱딱하긴 하지만은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고딕체를 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의 집중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도구, 물리적인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선생님들은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말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주의 집중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가시는 분들 또 성당 나가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 목만 내놓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제 이 머리만 보게 되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통을 다 내놓고 이러한 액션과 제스처와 이러한 내 행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주는구나,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주는구나, 또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모션을 취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보기 때문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감흥이 목만 내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주라.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뭘 하나 했을 때 그 다음에 뭘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는 그 호기심을 유발해주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라. 이름을 불러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자기 이름을 선생님이 불러줬다. 선생님이 부르신다. 할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굉장히 어깨가 어색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야단을 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름을 부르게 되면 아이는 더 그냥 저희는 뒤에서 몇째 학생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딱 불러서 조용히 하도록 그리고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리고 뒤에서 몇째 줄 몇째 학생 그렇게 부르는 것과는 와닿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라.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야지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라.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 할 때, 교편 생활 할 때, 그때 이제 그 중요한 부분, 그 인수분해를 가르칠 때, 그럴 때, 이 부분은 이번 중간고사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시험에 나온다. 하게 되면은 장난치던 애들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봐요.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학습 동기 유발 방법이 있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내적 동기 유발을 시킬 때는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학습 문제에 호기심을 갖다고 계시라. 호기심을.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역사 역사를 공부할 때 이조시대 때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태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나갈 때 몇 대를 잘 모르겠어요. 대는 잘 모르겠는데 태종, 태태, 문단태,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현인, 숙경령 뭐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태조,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하면서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이 앞자리만 따가지고 쫙 외우게 되면은 상당히 쉬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많은 것을 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시험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전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 이름을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채점만 따자 해가지고 배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하니까 이 배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해가지고 배안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이 12제자 이름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이걸 7마디를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도 이제 용락, 여기, 갈성탁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사소서 하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용락.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에게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는 버릴 기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 그 다음에 목마를 갈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탁.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7마디. 그것도 이렇게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습자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해주라. 그 다음에 그것을 외웠을 때, 이것을 성취했을 때는 이렇게 성취감을 갖도록 해주라. 네가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어려운 문제도 너는 풀 수 있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